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3편입니다. PLC 3편. 자, 그리고 오늘은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그럼 그 타이밍을 만들어낸다는 것의 어떤 본질은 요 녀석에다가 반복 작업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일정한 시간 개념을 여기다가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1편하고 2편 한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용어에 혹시나 또 그 혼동이 되실까봐 용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PLC 본체가 여기 있습니다. LS 산정 거고 XEM DN32H2라는 모델명을 가지는 조그만한 컴팩트한 PLC고, 여기 쭉쭉쭉쭉쭉쭉쭉 요 선이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해서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인터페이스 단자대라고도 부르고 IO 링크라고 지금부터 부른다고 했습니다. IO 링크.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는 PLC 본체에 있는 요 조그만한 연결선을 요거 여기다가 연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여기다가 딱 꽂아주면 산업용 여기 드라이버 풀어서 꽂아서 드라이브를 쪼으면 되는 아주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IO 링크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회사 거예요. 요거는 삼원 액트라는 회사 거니까 뭐 요렇게 같이 뭐 기본적으로 세트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터미널 블럭이 있는데요. 요 터미널 블럭은 전원 블럭입니다. 24V 플러스 마이너스만 들어오고, 요게 지금 IO 링크에 기본적인 전원 연결하는 데에 연결이 되어 있다. 요런 거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저번 주에 했던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냥 혼동되시지 않게끔만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PLC 본체에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전원 요 24V 터미널 블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가서 여기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USB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USB 구멍 여기 있고, 지금 컴퓨터 쪽에 반대쪽 요거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USB 선의 규격은 마이크로 오핀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마이크로 오핀 아니고 미니 오핀입니다. 미니 오핀. 마이크로 오핀은 저 옛날에 구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충전하는 그 케이블이 마이크로 오핀이고, 그거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통통한 거예요. 미니 오핀 USB 커넥터라고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나 그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아두이노 미니라는 보드가 있어요. 걔가 사용하는 USB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 PLC 본체를 사면 이 USB 선이 동봉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누를 수 있는 이거 누름 버튼이라 하거나 혹은 버튼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누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 아두이노에서는 LED와 같은 거예요. 파일럿 램프라고 부르고 램프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버튼과 램프. 얘를 누르면 얘가 켜진다. 이런 식으로.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할 것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성을 해내고, 그냥 제일 오늘 할 것의 기본적인 예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얘가 켜진다, 꺼진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르면 일정한 시간 간격에 의해서 얘가 제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다. 혹은 2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다. 그게 등 간격이 아니라 1초간 켜지고 2초간 꺼졌다 한다. 뭐 등등 그런 것들.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가 제어가 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ST 언어 가지고. SSS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강민님 이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메달. 주항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고, 회원가입 기간이 2개월이 되었다라는 어떤 공지가 떠 있네요. 뭔가 계속 뜨는 것 같지. 아무튼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진화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상큼하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이죠. XG5000이라는 거 지금 화면에 띄워놨고, 그 다음 요거는 오늘 하게 될 슬라이드인데, 늘 그렇지만 라이브 방송할 때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자료를 채워놓으면 다시 보기 할 때는 이제 자료가 생기겠다, 그죠?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뭐가 좋겠냐면, 일단 어떻게 하면 타이밍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타이밍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조금 모호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기 쉬운 형태로 조금 더 좁혀 들어가자면, 램프를 1초간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하게 하려면 ST 언어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겠는가. 이게 그 다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1초라는 게 중요해요. 1초간 켜졌다 꺼졌다라는 거를 우리 이런 기능들은 PLC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함수 블럭이라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TON이라는 함수 블럭과 TOFF라는 함수 블럭을 잘 활용하면 1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 가보건데, 일단 TON이라는 거와 TOFF라는 걸 쓰면 될 것 같다. 일단 그 정도 느낌만 받으시면 되겠고, 조금 있다가 요 녀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조금 우리가 상세히 알아봐야 돼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요 녀석의 한계점을 알아야 극복해야 할 포인트를 찾는 거니까. 잠깐만요, 좀 덥네요. 선풍기 머리를 좀 올리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조금 혈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보다는 제가 아두이노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두이노에는 아두이노에서 주로 녹한다가 사용하는 전략을 ST 언어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럼 어떤 기술이 나오냐면, 아두이노에는 밀리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밀리스라는 함수와 마이크로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둘 다 타이머 카운터입니다. 둘 다 타이머 카운터고, 아두이노가 전원이 들어오면 0부터 시작해서 1ms 단위로 그 숫자가 1씩 올라가는 카운터가 밀리스입니다. 밀리스이고, 1 마이크로세크, 그 밀리세크의 1000분의 1입니다. 1 마이크로씩 올라가는 1 마이크로당 1씩 올라가는 것을 마이크로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밀리스 함수를 호출하면 숫자가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아두이노 내부에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1ms마다 지가 숫자를 하나씩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밀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그때 카운터 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스 호출하면 마이크로 초 단위로 반환하고, 밀리스를 호출하게 되면 밀리세컨드 단위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체가 현재 아두이노 내부의 시간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간격의 개념이 이미 들어있다. 그럼 이제 요 작업을 PLC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그게 포인트겠다, 그죠? 그러면 PLC에서는 최소 단위가 밀리세크 1ms예요. 1ms이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로스는 구현이 불가능하고, 밀리스는 어느 정도 구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ST 언어로 밀리스 함수를 구현하고, 밀리스 함수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기법을 활용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시간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계선을 쳐드리자면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1번하고 2번 요 사이가 경계선이라고 쭉 한다면, 위쪽에 있는 거를 1번 방식, 아래쪽에 있는 거를 2번 방식이라고 할 때 1번 방식하고 2번 방식에 소프트웨어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할 것의 일단 목표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타이밍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미리 적어 놓을게요. 어려움.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최근에 램프 켰다 껐다 하는 그런 수준을 약간 넘어서는 범주긴 한데, 우리가 한번 요 관계를 잘 익혀두면 써먹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이미 아두이노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미 노출해놨다, 그죠? 그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PLC를 잘 하는 사람이고 PLC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거 보니까 ST 언어라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두이노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산업 제품만 다룬 분들은 옛날부터 PLC만 해왔을 거고 레더 로직 가지고 구현을 했을 건데, 내가 레더 로직 가지고 뭔가 구현하는 그 어떤 노하우에 기반을 해서 봤을 때 ST 언어라는 제가 조금 내가 이해를 할 만하다라는 어떤 판단이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할 이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이 내용을 습득을 하신다면 아두이노에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요 PLC 안에도 아두이노 같은 놈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놈이 아니에요. 다만 뭐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얘를 구동시킬지 그 언어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마치 그 일본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저 영어권 국가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유사 얘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쓰는 거하고 다를 뿐 그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사과가 우리말로 사과고 저쪽 나라 말이 애플이지. 걔가 먹으면 사과 맛이 난다는 건 똑같은 사과인 거잖아요, 그죠? 그와 유사하듯이 모든 언어의 알맹이는 똑같다. 대신에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지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얘는 ST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ST 언어로 타이밍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런 어떤 시작점을 가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제 1번은 무엇을 만들어 보느냐? 어디다가 그걸 적지? 자, 예제 1. 자, 버튼 1개, 램프 1개만 간단히 연결하겠습니다. 버튼 1, 램프 1 뒤에 적혀 있는 거는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1을 연결해서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1초간 깜빡이는 예제를 구현하시오. 그리고 이 예제는 아마 2편의 마지막에서 했었나? 음. 2편의 마지막 예제 10번에서 구현을 했던 거긴 한데요.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 오늘 오늘 할 내용을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버튼 1개, 램프 1개가 PLC에 연결이 되어 있고,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1초간 땅땅땅땅 깜빡이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오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1초간 깜빡이고 한 번 더 누르면 작업이 중지된다. 그럼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입니까? 버튼 1개 가지고 온오프 작업을 스위칭을 해라라는 말하고 같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다. 그냥 버튼 2개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편하고 2편에서 했던 내용을 상기를 해보건데, 코드가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될지 머릿속으로 막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녹한다는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연결부터 가도록 하죠. 딱 이미 2개 그려져 있는 걸로 버튼 1개, 램프 1개, 얘로 하면 되겠네. 자, 요 그림 보는 것도 우리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자, 왼쪽 위에 있는 거 요거 아이오링크입니다. 아이오링크라는 거는 얘를 말한다고 했고, 껍데기 딱 까면 요 배치 있죠? 요 배치가 지금 요 그림으로 그대로 표현이 된 것이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요 아이오링크에 입출력에 전원 배치가 있어야 되고, 제일 아래쪽에 요 2개 A19번, 20번입니다. A19번에는 24V 플러스, A20번에는 24V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야 되고, A10번에는 24V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버튼 2개, 램프 2개가 연결이 될
버튼 한 개, 램프 한 개가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연결하는데 램프 같은 경우 다시 우리 기억을 복구해 보겠습니다. 램프는 플러스는 무조건 24V에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지금 이 연결법에서는 노칸다가 아이오링크에 연결해 놓은 이 전원 배치법에 따르면 램프의 플러스는 무조건 24V에 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아웃풋 어드레스라고 된 부분에 아무데나 연결하신 다음에 그 어드레스를 PLC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출력 포트를. 그럼 지금 이 램프는 플러스는 요 터미널 블럭이 24V에 연결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를 A11번에다가 연결해 놨어요. 그럼 요 A11번의 위치가 어디냐면 내부의 PLC의 메모리로 하건데 출력 포트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출력 어드레스의 제일 첫 번째고 그거를 우리가 어드레싱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기억을 되살리셔야 됩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는 무조건 처음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QX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Q가 QX Q 출력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Q라고 붙여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Q 출력이고 X 비트입니다. 출력 비트 0.0.0 이렇게 나와요. 앞에 0 두 개는 일단 우리 수준에서는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이게 확장 모듈이 막 달리고 하면 이제 어드레싱 방법이 달라지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요 앞에 두 개는 제가 설명 잘 못하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숫자가 우리 아이오 링크의 출력 번호라는 겁니다.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물음표 보인다 그죠? 그럼 지금 A11번이라는 게 출력단의 제일 첫 번째고 첫 번째 0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그재그 방향으로 가더라.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여기 싹 만들어 뒀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어디냐면 요거. 자, 11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A11번 보이죠? 여기부터 위아래 가면서 쭉쭉쭉 이렇게 번갈아 가는 건데 총 16개의 출력 포인트가 있었다. 그러면 어드레싱 하는 방법이 요거 0부터 %QX 0.0.15까지 0부터 15까지 총 16개다 그죠? 그래서 요만큼의 출력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연결해 놓은 포인트가 QX 0.0.1이더라. 그거를 여기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은 겁니다.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램프 1을 제어하는 이 버튼은 출력 입력단에다가 연결해 줘야 돼요. 입력단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A1번에다가 연결해 놨어요. 저 A1번이라는 포트는 IX 0.0.1이라는 메모리가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눈치껏 봤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숫자가 0부터 15까지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그재그 방향으로 A1번 다음에 A2번이 그 다음 그 순서가 아니라 A1번, B1번, A2번, B2번, A3번, B3번 지그재그로 가면서 그 어드레스가 주소가 하나씩 올라가더라. 그러면 하나, 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여기가 지금 B8번이 입력단의 제일 끝 지점 15번지가 되는 거예요. 15번지. 그럼 지금 버튼은 입력단의 0번지에 연결이 됐다. 그리고 버튼은 방향, 극성이 없습니다. NO라고 된 노멀 오픈 접점 두 개가 버튼을 누르면 붙었다가 떨어졌다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입력단에 A1번에다가 연결할 거고 반대쪽을 24V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24V에서 쭉 빼와가지고 요렇게 달아둘 겁니다. 지금 뭐 요 정도는 다들 인지하고 계시죠, 그죠? 됐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1초 간격으로 깜빡깜빡거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그 작업을 캔슬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거기서부터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예제는 이미 2편의 10번 예제로 이미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기억을 복구를 해 나가 보는 겁니다. 자, 새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이름은 이그젠플 3-1 오늘
3번에 1번 예제라 하고, 그리고 CPU 종류는 지금 저는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다다다다 하는데 프로그램 언어가 ST다.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용할 변수를 등록하는 거예요. 저 아래쪽에 보시면 뉴 프로그램 안에 로컬 변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버튼 한 개, 램프 한 개 이렇게 지금 제가 두 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자, variable 변수 btn입니다. 타입은 bool. 너무 작구나. 자, bool 비트고요. 메모리 할당은 자동으로 안 해줍니다. 자, 퍼센트 그 버튼 입력이잖아요, 그죠? ix 0.0.0 이렇게 하면 되겠고, 초기 값은 생략하면 꺼져 있는 게 기본 값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variable 램프 %qx 0.0.0. 그러니까 우리 본격적인 예제를 하기 이전에 요거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를 먼저 구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서 여기 ST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if 자, 만약 버튼이 눌려진다면 램프를 켜고 버튼이 눌려지지 않았다면 램프를 끄겠다. 요렇게 순서대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요 만약이라는 게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뭐에 해당이 되냐? 조건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ST 언어에서는 조건문이 대문자 if로 시작하고, 그리고 조건식이 나오고 then이 나온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end if로 끝납니다. 그럼 요 사이에 만약 뭐뭐라면 뭐뭐를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지금 얘는 그게 아니라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들어갔죠. 그렇지 않으면 램프를 끄겠다. 맞죠? 그러니까 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는 게 else다. 그러면 else. else도 then을 쓰나? else는 then을 안 쓸 겁니다, 아마. 공통적으로 if then else if 구조를 가졌을 때, 그럼 이 조건식에 뭐가 들어가냐면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 btn이 그 true다. 요런 하나하나 우리 관계를 알아내는 게 상당히 고통입니다. 일단 다른 언어와 차이가 있는 게 요 비교 연산, 이 꼴 기호가 한 개라는 게 ST 언어의 아주 특징적인 점이에요. 요 말 자체가 btn이 true냐, 버튼을 눌렀으면 true고 안 눌렀으면 false입니다. 지금 제가 연결해 놓은 연결 방법으로 하자면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지금 버튼을 눌렀음이 되는 거고, 여기서 그게 아닌 거잖아요. 버튼을 안 눌렀음이 되는 거고, 그럼 버튼을 눌렀다면 램프를 근데 잠시만요. 내 컴퓨터 왜 이렇게 펜이 빡세게 돌까요? 수상하네. 큰일이야 나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램프를 켜겠다라는 말은 램프 있는 요 출력에다가 true를 주면 true는 켜지는 거고 false는 꺼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저 램프가 있는 단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램프는 true다. 램프는 false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가 또 특이하죠, 그죠? 요게 대입, 우리가 지금 요 기호를 좀 음란하게 생긴 기호긴 한데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고, 우항에 있는 거를 좌항에 있는 데다가 집어 넣으라 이 말이에요. 좌항에는 일반적으로 변수가 나오고 우항에는 value가 나와요.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라 이 말이죠. 그럼 이곳의 해석은 램프가 있는 qx 0.0.0 어드레스에다가 true 값을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라. 그 말 자체가 램프를 켜라라는 말하고 같더라. 그럼 이거는 반대로 램프를 끄라는 말하고 같더라. 그럼 이 코드를 우리 헬로 월드 예제로 한번 일단 잡아보도록 하죠. 제가 계속 이렇게 내용을 보여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 그죠? 한 번에 점프를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자, 그러고 연결을 안 해놨네요. 자, 램프에 빨간 선 지금 24V 플러스예요. 요거는 요 터미널 블럭에다가 24V를 공급을 해준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제어가 되는 거니까 램프의 요 마이너스 선, 까만 선 보인다 그죠? 요게 출력단의 제일 첫 번째 A11번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지점이 QX 0.0.0 지점입니다. 자, 버튼입니다. 버튼 방향 없습니다. 하나는 24V 플러스, 반대쪽을 A1번에다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이 A1번의 현재 메모리는 IX 0.0.0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이 SMPS에 전원을 공급할게요. 전원이 공급되면 이 PLC에 반짝반짝 작동 표시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버튼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보려면 요 누르면 여기 빨간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인식이 된다 그죠? 그럼 얘는 그게 입력 접점이 인식이 됐다는 거고, 요게 불이 들어왔을 때 뭐 할지를 ST 언어로 작성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USB 선 컴퓨터와 연결이 돼 있고요. 자, 온라인 접속, PLC 본체하고 접속을 한 다음에 쓰기 하면 되죠. 쓰기.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코드가 운전 모드에 가 있구나. 당황하지 말고 자 다시 자 쓰기 누르시면 프로그램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자 지금 이 XG5000에서 원격으로 얘를 런 모드로 전환을 할 거예요. 항상 온라인 접속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요 네모 모양을 세모 모양으로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세모에 이미 체크가 돼 있으면 그냥 런 모드로 돼 있는 거니까 운전 모드가 돼야 작동이 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코드는 버튼을 누르면 램프를 켠다, 안 누르면 램프를 끈다. ST 언어의 헬로 월드 예제는 이거였고, 오늘 요 예제를 이제 또 오늘 그 목적에 맞게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반달곰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전략을 볼 때 티온이라는 함수 블럭 두 개를 써야 되는데요. 자, 티온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티온이라는 함수 블럭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기. 얘는 그 반복해서 신호가 나오는 트리거가 아니에요. 지금 녹한다가 필요하다는 그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요런 사각 펄스가 필요해요. 요 사각 펄스인데 지금 사각 펄스 간의 이 간격 있죠? 요 간격이 내가 원하는 일정한 간격이 나오는 그런 사각 펄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T온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T온은 일종의 일단 타이머예요. 타이머를 작동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울 변수와 시간 값으로 제어한다. 그러니까 요 T온에 작동할지 말지 부울 변수를 하나 딱 연결을 해주는데, 그 변수가 타이머 작동 변수가 true면 T온이 켜지고 펄스면 꺼지는 방식이다. 일단 얘가 true면 T온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T온이 작동된 다음 지정해둔 시간이 경과되면 그 출력에 하이 신호가 나오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이 있어요. 함수니까 당연하겠다, 그죠? 입력에 트루 신호를 받으면 그 트루 신호가 지정된 시간만큼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입력 신호의 트루가 유지가 되면 타이머가 쭉 올라가면서 딱 설정해 놓은 시간이 땡햄 하게 되면
출력의 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제가 버튼을 그가 저 뭔가 입력 신호가 트루가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쭉 유지가 되다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가 되면 하이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어려울려나? 그러니까 그 타이머를 켜고 끄는 그 신호를 봤을 때, 자, 요렇게 트루 지점이 나오잖아요. 요만큼 버튼을 제가 눌러가지고 트루 하이 상태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 T-on 타이머는 쭉 있다가 자기가 요 지점에서 딱 버튼이 눌러진 거를 감지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 내부에 시간 타이머 카운터가 있을, 그 일정한 시간을 세팅을 해뒀을 거예요. 그 시간이 예를 들어 한 요 정도 지점까지 채워지면, 타이머가 다 자기 필요한 만큼 다 채워졌다면 요 지점에서 출력이 하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자체가 사각 펄스가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거 처음에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T-on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접점이 true면 일정한 시간 뒤에 true가 되는데, 입력 접점이 펄스가 되지 않는 한 출력 접점은 계속 true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녹색으로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버튼을 안 뗀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얘도 T-on의 출력 접점도 여기서 T-on이 하이가 된 다음에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각 펄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형태의 타이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되면 저 타이머를 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on이라는 타이머 두 개를 둬가지고 요쪽에서 먼저 켜지고, 그 다음 얘 1번이 타이머 1번하고 타이머 2번이 있으면 타이머 1번이 활성되면 일정 시간 뒤에 타이머 2번을 켜고, 타이머 2번이 그 다 시간이 되게 되면 자기가 꺼지고 타이머 1번을 켜는 방식으로 핑퐁 하면서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그런 희한한 전략을 써야 되는데요.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죠. 주흠님 반갑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반짝반짝한 게 있네요. 조재익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상병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T-on이라는 타이머 두 개가 필요하더라. 이제 여기 일단 전략을 글로 적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죠. T-on 타이머 두 개를 두고 타이머 1의 출력이 true가 되면 타이머 2를 활성하고 타이머 1은 종료되고, 타이머 2의 출력이 true가 되면 타이머 2가 종료되고 타이머 1을 활성시키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서 타이밍을 만들어낸다. 일단 이렇게 짧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여간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는 T-on이라는 타이머 두 개가 필요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 등록하는데 첫 번째 변수는 타이머 1 하겠습니다. 타이머 1이고 타입을 FBINST 얘를 선택을 하면 이게 펑션 블록이에요. 여기서 엔터를 딱 치시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서 T-on을 골라주시면 돼요. 됐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자 value variable timer 2 T-on이고 함수 블럭에 T-on 됐다, 그죠? 그리고 요 타이머를 켤지 말지 결정하는 부울 변수가 필요해요. 그거는 자 타이머 1 run 이렇게 짓겠습니다. 타이머 1 run이라는 변수고 부울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주소는 할당하지 않습니다. 요대로 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타이머 2번을 켤지 말지 결정하는 변수 타이머 2 run. 그럼 필요한 변수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코드에 저 타이머에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더라. 요거 이제 싹 날리고,
자, 방금 만든 이름이 타이머 1이었다, 그죠? 그럼 타이머 1 엔터 딱 치시면 뭔가 복잡한 게 나올 건데요. 요 출력단 가로가 오른쪽으로 된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싹 지우시면 됩니다. 싹 지우고 여기 이 대이변산자가 있는 거 있죠. 요 아까 요 기호가 있는 거 코끼리 모양으로 된 거 저게 대이변산자라 했잖아요. 여기다가 입력을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뭔가를 쓰고 여기다가 뭔가를 쓰는데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자기가 언제 지금 켜지면 되는 거냐? 입력 접점입니다. 타이머 1 런입니다. 요렇게 변수를 만들어 놨고 요 뒤에 들어가는 게 시간이에요. 얼마만큼 타이머 1 런이라는 변수가 true가 될 건데 얼마만큼 true가 유지가 되면 내가 켜지면 되는 거냐? 그리고 요거는 시간 형식으로 적도록 돼 있고 t로 시작해요. t 샵 기어디냐? t 샵 그 다음 시간 단위 값을 적는데 초와 밀리세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1초 간격으로 켰다 껐다 할 거기 때문에 1000ms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1000ms는 1000밀리세크 1s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s라고 적어도 무방합니다. 1s는 1000ms 똑같은 단위예요. 그리고 타이머 2는 타이머 2 런이고 똑같이 시간은 1초입니다. 그럼 됐다, 그죠? 그럼 요거는 타이머가 만들어진 거고 요 타이머 1에 타이머 1 한 다음에 점을 찍어보면 Q라는 게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요 Q가 출력 접점이에요. 요 출력 접점은 평소에는 펄스로 돼 있다가 타이머가 일정 시간 1초가 지나게 되면 true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를 감지하면 되겠죠. 요 타이머 1.q라는 저 접점이 if then and if 그러니까 요 칸 안에가 뭘 의미를 하냐면 더 우리가 초보자들용으로 코드를 적자면 요게 true 타이머 1.q가 true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타이머가 작동했다라는 말하고 같죠.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타이머 2.q가 true가 됐다는 말은 타이머 2가 작동됐다. 타이머 1이 작동됐다. 그럼 제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자,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 1을 작동시키겠다라는 코드를 요 stron으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누른다라는 게 나는 한 번 누른다라고 눌렀는데 여러 신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true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원 버튼 제어를 할 거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 1을 작동시키겠다라는 이 말 자체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상승 엣지를 검출해야 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상승 엣지를 검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능을 하는 코드를 직접 구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함수 블럭이 별도로 있었더라. 그래서 함수 블럭을 한 개 더 생성하겠습니다. 자, 베리어블의 변수 이름은 btn1의 라이징이라고 일단 적어주겠습니다. 라이징 상승 엣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엣지라고 하겠습니다. 엣지. 그리고 fbinst 함수 블럭이고 엔터를 딱 치시면 여기 뭐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더라? 뭐라 쳐야 나오더라? 알트리그 바로 나오네요. 알트리그라고 된 게 여기 설명에 이미 나와 있죠. 상승 엣지를 검출하는 거라고. 이렇게 딱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상승 엣지의 그 인스턴스도 만들어 둬야 되는데요. 자, 알트리그가 아니고 자, btn의 엣지에 여기 출력으로 된 거는 무시하면 된다라고 했죠. 무시하고 여기 CLK 부분에 btn을 물려둡니다. 그럼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버튼에 상승 엣지를 검출하겠다라는 함수 블럭에 저 버튼을 물려준 거고 상승 엣지가 검출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btn1 엣지에 Q가 있어요. Q는 무조건 출력입니다. 얘가 true가 되면 버튼을
눌렀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타이머 1을 시작할 수 있는 요 타이머 1 런을 true를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 1을 작동시키겠다라는 말하고 같죠. 그럼 타이머 1이 작동 요 지점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1초가 경과하게 되면 타이머 1.q가 true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타이머 1이 작동된 거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타이머 1이 작동했다. 그러면 타이머 1을 종료하고 타이머 2를 켠다. 얘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타이머 2가 작동하면 타이머 2를 종료하고 타이머 1을 켠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얘는 타이머 1을 무조건 올리잖아요. 타이머 1을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타이머 1을 true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타이머 1이 작동했으니까 요 안으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타이머 1을 관장하는 타이머 1 런을 펄스 끄면 되는 겁니다. 자기 거 이제 타이머 1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역할을 다 했으니까 너는 이제 쉬고 타이머 1을 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이 좀 뭔가 좀 더 어려운 이해가 필요한데 약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쓰는 걸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무님 반갑습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타이머 2를 끄고 타이머 1을 켠다. 그러면 여기서 타이머 1을 켠다라는 게 딱 처음에 스타트가 되면 얘는 얘를 켜고 얘는 얘를 켤 거니까 무한히 반복되는 그 타이밍이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럼 언젠가는 꺼지는 지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요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타이머 1을 작동시키겠다가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타이머가 작동 중이지 않다면 타이머 1을 작동시킴으로써 시작을 하는 거고 맞죠? 그게 아니라 타이머가 현재 작동 중이라면 멈추겠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멈추겠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얘든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켜져 있을 때 타이머가 작동 중인 거니까 둘 다 펄스일 때가 꺼진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기 조건식으로 적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타이머가 작동 중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조건식으로 어떻게 적느냐? if 자 타이머 1 런이 펄스고 그와 동시에 end입니다. 두 개의 조건을 결합시킬 때는 end 타이머 2의 런이 이거 대입 연산자가 아니죠, 그죠? 이거 비교 연산을 해야 되죠. 펄스 이면 then이면 and if 일단 해두고 그럼 요한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타이머가 작동 중이지 않다면 그럼 요 조건에 대해서 else가 바로 현재 작동 중이라는 얘기죠. 둘 다 오프일 때가 아니라면 무조건 켜져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켜져 있는 놈이 있는 거니까 타이머가 지금 작동 중인 거고 둘 다 펄스 상태가 되어 있을 때만 꺼진 겁니다. 그러면 요때 타이머가 작동 중이지 않는 게 확실할 때 타이머 1을 켬으로써 작동 시작을 알리는 거고 타이머가 현재 작동 중이면 멈추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개의 이 변수를 다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면 두 놈 다 한 놈이 한 놈을 켜는 구조인데 둘 다 꺼져 버렸으니까 어느 누구도 켤 수 없는 구조가 되고 결국 오프가 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그죠? 요 코드를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눌러서 R 엣지, 라이징 엣지가 검출이 되면 램프 켰다 껐다 하는 코드를 안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요. 자, 램프가 1초간 깜빡이는 작업이에요. 램프가 1초간 깜빡이는 거. 그럼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1초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요 지점에서 램프에 트루를 대입하겠습니다. 램프 켜져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 램프 꺼져라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볼 때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가 여기 적어 놓은 1초라는 인터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요것만 이제 다다다다다 하실 줄 아시면 제가 봤을 때 ST 언어는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1초 간격으로 반짝이더라. 한 번 더 누르면 안 끄지네.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아까 복붙하다가 이 두 개 다 펄스 해야 되죠, 그죠? 멈추려면 둘 다 펄스 해야 되고, 얘는 트루고, 자, 제가 복붙을 잘못했네요. 자, 그리고 램프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램프는 타이머에 의해서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 타이머가 종료했을 때에 뭔가 모든 시스템이 중지가 됐을 때 램프가 꺼지는 게 옳다면, 타이머가 중지됐을 때 요 지점에서 램프도 꺼짐 상태를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램프는 타이머가 꺼지면 무조건 꺼지는 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램프의 마지막 상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고, 타이머가 중지됐을 때 램프가 꺼지는 게 옳다면 지금 요 한 줄이 들어가게 되면 논리적으로 그러한 그 코드가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럼 지금 이 코드가 우리 예상에 맞게 딱 작동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인다. 그럼 켜져 있는데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면서 작업이 중지된다. 맞죠? 이제 작동 안 된다, 그죠? 한 번 더 누르면 반짝 반짝,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다 됐죠? 방금 보신 게 예제 1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 설명. 자, 이제 예제 2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예제 2번은 여기서 한 칸 더 올리겠습니다. 버튼 2개, 램프 2개를 연결하게 할게요. 그리고 각자 거가 제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1번은 램프 1번을 1초간 켜고 끄는 버튼이고, 버튼 2번은 램프 2번을 1초 간격으로 반짝이게 하는 그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중지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코드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버튼 2개, 램프 2개 이미 그려놓은 거 있을 겁니다. 버튼 2개, 램프 2개. 없네. 버튼 3개, 램프 2개 있네요. 요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요게 자, 예쁘게.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다 한 세트입니다. 자, 램프 1번, 램프 2번, 버튼 1번, 버튼 2번입니다. 요 버튼 누르면 요 램프가 1초 간격으로 반짝이면 되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면 되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램프 2번이 1초간 깜빡이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면 되는 거예요. 서로
뭐 인터락 이런 개념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소가 얘는 %ix 0.0.0, 얘는 %ix 0.0.1 두 번째 거고, 얘는 qx 0이고 얘는 qx 1이 되더라. 일단 이 관계를 딱 보고 우리가 한번 치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이 예제랑 유사하게 구현이 될 거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프로젝트 번호를 바꾸고 필요한 것만 넣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램프 한 세트 더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겠습니까? 자, 저 위에 있는 거를 이것도 좀 적기 어렵겠구나. 일단 딱 봤을 때 우리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요, 요만큼이 모두 다 버튼 하나, 램프 하나 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버튼하고 램프 개수가 늘어나면 요만큼 제가 블록 지정해 놓은 게 한 세트 더 필요하겠죠. 그게 지금 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자, 얘는 btn이라고 일단 이름을 한번 지어보죠. 메모리는 %ix 0.0.1이고, 자, 그리고 램프 2번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qx 0.0.1.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 타이머 두 개가 필요한데 요 타이머 1, 2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이름을 어떻게 짓지? 이름을 어떻게 짓는다? 타이머 2-1,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2-1. 그리고 얘는 함수죠, 그죠? 그래서 fbinst에 엔터 빡 치시고 ton 추가하고, 자, 타이머 2-2 이게 이번 세트의 두 번째 타이머다. 그런 의미고, 마찬가지로 요 그냥 여기 ton이라고 써도 되나? 이렇게 써도 되나 보네요. 굳이 그렇게 안 고르고 여기다가 그냥 바로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타이핑 해버려도 되네요. 자, 그리고 요 타이머, 각각 타이머의 그 런 변수, 타이머 2-1에 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타이머 2-2에 런. 그리고 버튼의 그 상승 엣지를 검출하는 함수 블럭이 필요했죠. 그 놈은 btn 2의 엣지 r 트리그. 자, 그럼 요게 1번 세트 거, 요게 2번 세트 거 복붙했고, 여기도 그게 복붙이 들어가면 되겠죠. 타이머 두 개가 더 추가되고, 요만큼이 한 세트 거고, 자, 타이머 2-1 이 뭐냐, 타이머 2-2, 그리고 얘는 타이머 2-1 요렇게 들어가고, 2 언더바 2- 물론 이렇게 들어가고, 1초 똑같고, 그리고 얘는 버튼 2 엣지고 버튼 2가 들어가고,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뭘 어필하고 싶은 상황이냐면요, 이 방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방식이라는 걸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과정을 잘 보면, 자, 세트가 한 세트 더 늘어나면 요만큼 복붙이 일단 벌어졌고, 그 다음 코드도 잘 보세요. 요만큼 한 세트 늘어났고, 그 다음 버튼 2번을 눌렀을 때의 그 조건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만큼이, 자, 버튼 2 엣지가 활성이 딱 됐을 때, 버튼 1 언더바 2-1 얘가 그 타이머가 작동되냐 마냐 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다면 자,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일단 지금 복붙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만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트루로 하고, 그리고 얘는 램프 2번이라고 만들어놨고, 이러면 요 세트 그대로 복붙한 거죠, 그죠? 그 다음 타이머가 할 일 복사해서 타이머 2 언더바 1 서로가 서로 걸 켜면 됩니다.
전부 다 2번이라는 저 추가 번호를 이렇게 다 붙여주면 된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요 상황이 1번 예제에서 2번 예제로 오면서 제가 지금 한 작업을 잘 보고인데 똑같은 거를 지금 복붙을 한 거다. 그리고 자 여기에 맞게 버튼하고 램프를 추가로 연결해가지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녹한다가 뭘 하려고 뭐를 보여주려고 저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 농사꾼님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는 빨간색으로 하죠. 램프 2번, 버튼 2번입니다. 램프의 빨간 선은 24V에 연결한다. 자, 그리고 램프의 까만색 선, 마이너스 선은 A11번 다음에 A12번이 아니라 B11번이 두 번째 거예요. 그래서 B11번에다가 꽂아준다. 자, 버튼은 극성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노멀 오픈 둘 중에 하나를 24V에 연결한다. 그리고 반대쪽 접점을 B1에다가 연결한다. 그리고 B1이 입력 접점 IX 0.0.1이 되는 거고 방금 램프 2가 연결된 요 지점 B11번은 QX 0.0.1이 되는 겁니다. 다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뭐 코드 다 만들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라이트. 자, 그러면 버튼 1번을 누르면 램프 1번이 1초 간격으로 반짝인다. 얘 돌아가는 거와 상관없이 지금 스레딩이 들어간 거예요. 얘 누르면 램프 2번이 1초 간격으로 반짝이는 거예요. 얘 두 개 사이의 간격은 아무 지금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둘 다 꺼지고 거의 동시에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동시에 깜빡이게 되겠죠. 얘 왜 안 꺼지냐? 다시. 뭐 변수를 잘못했나? 잠시만요. 아닌데. 여기를 2로 안 고쳐줬구나. 자, 램프 2. 복붙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다시 해보죠. 자, 둘 다 거의 동시에 누르면 동시에 반짝반짝하고 제가 얘를 끄면 얘는 꺼지고 얘는 반짝반짝하겠죠, 그죠? 서로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얘를 먼저 누르고 얘를 누른다. 그러면 약간 포개지면서 반짝반짝하게 될 것이고 딱 꺼지는 타이밍에 딱 누르면 그게 좀 어렵구나. 자, 하여간 얘네들 두 개가 서로 다른 타이머 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1초간 반짝반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서 문제 제기하기. 자, 만약에 버튼과 램프의 세트가 10세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머릿속으로 떠오르십니까? 지금 한 개 일대로 해서 두 개로 넘어왔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건데 요만큼이 10개 있어야 되겠죠. 10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고 그 다음 각각 그거 담당하는 부분을 카피해 가지고 10개로 분리를 한 다음에 전부 다 서로 다른 변수하고 램프하고 뭐 이런 입출력단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버튼과 램프의 세트 개수만큼 변수도 동일하게 생성되어야 하고 ST 언어로 작성된 코드도 그 개수에 맞게 복사, 붙여넣기,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그 개수가,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여러 개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동일한 기능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코드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면 결코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녹한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 기능만 구현되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면 지금 우리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했던 그 과정을 8번 더 반복하면 10세트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트면 어떻게 할 거예요? 500세트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벌써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잖아요. 100세트면 저거 100개 만들어야 되고 번호도 관리해야 되고 헷갈리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 이 ST 언어라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 레더 로직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엔지니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그 어떤 앞으로의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하려면 요 3번에 적어놓은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만드는 방식은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자,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목적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 어떤 이거 뭐 용어를 뭐라 쓰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버튼과 램프의 세트가 무한히 늘어나더라도 코드는 그 지정된 개수를, 지정된 라인을 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는가? 이제 소프트웨어 그 엔지니어 관점에서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코드를 2번 예제는 다 했습니다. 3번 예제로 바꾸겠습니다. 자, 어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얘는 기능이 늘어나면 그와 비례해가지고 코드가 계속 늘어납니다. 맞죠?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아예 2번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금 요 상황에서 그거를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이걸 저장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잠시만요. 뭐 좀 이따 지우고 하면 되겠지. 행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를 저장을 좀 해두고. 그래서 예제 3번 하기 전에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중간 과정이 있어요. 지금 할 것은 뭐냐면 그 PLST 언어로 그 최소의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밀리스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해보기. 요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설명을 했다, 그죠? 밀리스와 마이크로스가 있는데 PLC는 요 밀리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구현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이크로스가 안 되는 이유는 요 티온이라고 하는 함수 블럭 있죠? 티온이 최소 그러니까 요 코드에 타이머를 작동시키는 요 시간 최소로 입력할 수 있는 게 1ms이기 때문이에요. 1ms. 그러니까 1ms보다 더 작은 어떤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요거는 다 날리고 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무의 상태로. 자, 그리고 지금 할 예제 3번은 1
1밀리세크 단위를 가지는 카운터를 구현하시오. 연결은 이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자, 일단 제가 할 것에 이론적인 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얘도 똑같이 핑퐁 하려면 T-on 타이머 2개가 필요한 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럼 T-on 타이머를 2개 만들고 작동 시간을 최소 시간인 1ms로 설정한다. 2번 타이머 1이 2를 작동시키고 타이머 2가 2를 작동시키는 기본 방식으로 구현한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작동시키겠다, 그죠? 그러면 타이머 1과 타이머 2가 작동되었을 때 그 PLC 내부의 변수 값을 1씩 증가시키면 1ms당 1씩 올라가는 타이머 카운터 값이 만들어진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T-on 타이머 1번이 타이머 2번을 켜고 타이머 2번이 타이머 1을 켜면서 1ms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다다다다다다닥 서로가 서로를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타이머 1이든 타이머 2든 각각 한 번씩 호출됐을 때 숫자가 1씩 올라간다면 1ms마다 1씩 올라간다가 될 것이고 나중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그 숫자 값을 딱 봤을 때 PLC 내부의 타이머 카운터 값이 되는 거예요. 1ms당 1씩 올라가는 타이머 카운터 값이 되는 거다. 그리고 아두이노에서는 그 카운터 값을 호출하는 함수를 밀리스 함수라 한다. PLC에서 그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한다. 이게 지금 제가 예제 3번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별도로 지금 연결할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화면에다가 바로 출력을 해버리겠습니다. 접근 방법 이해됐죠? 그럼 T-on 2개가 필요하니까 타이머 1 T-on 그냥 T-on이구나. CHH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2 T-on 그리고 지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리고 내부 카운터 값을 결정을 할 건데요. 자, 카운터 값은 1ms당 1씩 증가하기 때문에 PLC의 작동 시간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메모리 사이즈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저 아두이노 예시를 제가 계속 들고 있는데요. 아두이노에서는 그 타이머 카운터 값을 32비트 정수형 변수로 저장한다. 그리고 지금 PLC에서 32비트 정수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잠시만요. 자, 여기 일단 카운터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의 타입이 잘 보시면 인트하고 요 인트는 그 부호가 있는 거고 16비트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uint인데 요 더블 인트 UD 인트가 아두이노에서 밀리스를 담는 unsigned int하고 같은 거예요. unsigned long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UD int 타입으로 지금 아두이노는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UD int 앞에 요 U는 부호가 없다라는 말인 거고 D는 더블 워드 32비트라는 말인 거고 int는 정수라는 말입니다.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거처럼 했을 경우에는 표현 가능한 범위가 0에서부터 32비트니까 2의 32승 마이너스 1까지예요. 그러니까 요것의 저장 범위는 자, 공학용 어디냐?
공항용 2에 32승 마이너스 1. 그러면 요런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요만큼을 카운팅 할 수 있죠, 그죠? 카운터 할 수 있고, 요게 시간 값이잖아요. 1ms당 요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대로 카운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요만큼이 밀리초입니다, 단위가. 1000으로 나누면 단위가 초로 바뀌겠죠. 그리고 초에서 분으로 넘어가는 거는 60을 나누면 되죠. 분이 됐습니다. 분에서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도 60을 나누면 되죠. 시간입니다. 시간을 24로 나누면 데이가 되죠. 그러면 49.71秒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략 49.71 정도 카운터가 유지가 가능하다. 8번. 그러면 대략 50일 정도 후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얘가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0으로 초기화된다. 그러니까 타이머 카운터가 50일 정도 동안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50일 동안 최대로 시스템이 작동된 다음에 유지가 된다면 50일 이내라면 그냥 그대로 둬도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시스템을 껐다가 켠다. 그런다면 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켜두는 무슨 시스템이라면, 한 번도 꺼지지 않는 거라면 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하다, 그죠? 그렇다면 카운트하는 저 자료형을 한 개 더 올려버려, 64비트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럼 64비트면 얼마만큼 저장이 되겠는가? 계산해 볼 수 있죠. 2에 64승 마이너스 1입니다. 요만큼 카운터를 할 수 있고, 1000으로 나누면 초, 60으로 나누면 분, 60으로 나누면 시간, 24로 나누면 데이. 그러면 이미 점이 여기 있고 데이가 여기 있으니까 365로 나누면 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65. 뭐 거의 무한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UD 인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D 인트. 됐죠? 그럼 우리 그 접근 방식에 따라서, 자, 타이머 1이 타이머 2를 켜고 타이머 2가 타이머 1을 켠다. 인데 얘는 PLC가 돌아가자마자 무조건 작동되도록 할 거예요. 그럼 그 말은 타이머 1은 무조건 시작할 때 켜진 채로 출발한다. 기본값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요 기본값은 로컬 변수 만들 적에 요 초기 값에다가 할당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타이머 두 개만 생성이 됐고 각각의 타이머 스위치를 올리는 변수는 안 만들었죠. 아직 덜 만들었었네요. 자, 타이머 1 런, 아까와 똑같이 유지하겠습니다. 자, 부올리안이고 얘는 타이머 2 런인데 초기 값을 얘는 true로 하고, 소문자로 적어도 되나? 얘 지금 보면 true라는 값이 입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 true는 1이고 false는 0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적어두면 돼요. 얘 왜 안 돼? 메모리 할당에다가 쓰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true 되네. 그럼 얘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타이머 1번이 타이머 2번을 켜고 타이머 2번이 타이머 1번을 켤 거니까 타이머 1번은 true인 채로 출발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돌아가자마자 무조건 저 타이머가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스턴스를 만들면 됩니다. 타이머 1에 자, 요 출력단은 싹 지우시고, 자, 요 in이 타이머 1 런, 얘는 최소 단위 T-1ms. 얘도 똑같이 요렇게 해두고 서로가 서로를 돌리도록 만들면 되겠죠. 자, 타이머 1.q가 true면, 만약에 얘가 true면
자기 거 스위치는 끄고 타이머 1 런은 펄스를 대입하고 타이머 2 런을 true로 대입한다. 그리고 타이머 2가 그 출력이 생긴다면 타이머 2를 끄고 타이머 1을 켠다. 핑퐁 핑퐁 하겠다. 그죠? 그럼 요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요 카운터라는 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카운터는 카운터 더하기 1.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1ms 있다가 얘가 켜질 거고 1ms 있다가 얘가 켜질 거니까 결국 요 카운터 값을 추적하면 1ms마다 올라가는 카운터 값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코드를 자 업로드 하겠습니다. 쓰기 한 다음 런 모드 하시고 모니터에 모니터 시작을 누르면 요 카운터 값이 나와요. 화면에 계속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죠? 마음속으로 세면 됩니다. 3, 4, 5, 6, 7. 좀 빠른 것 같기도 하네. 21, 22, 23, 24, 25, 26, 27. 맞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타이머 카운터 두 개를 가지고 1ms 간격으로 핑퐁 핑퐁 하면서 그 밀리스 값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카운터 값 있죠? 요 카운터 값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코드에 시간 개념을 지금부터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방금 보신 이 예제가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이고 요거를 이제 예제 4번으로 해서 그럼 이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제 1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을 요거를 예제 4번으로 바꾸되 타이머 카운터를 활용하시오. 똑같이 유지하겠습니다. 버튼 1개, 램프 1개. 그럼 지금 요 변수에서 버튼하고 램프만 추가가 되면 되겠죠? 버튼을 잠시만요. 버튼을 누르면 1초 간격으로 켜진다. 자, 그러면 자, 버튼 불리고 메모리는 %ix 0.0.0 램프는 %qx 0.0.0 그리고 현재 이 모든 작업을 시작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그 변수는 뭘로 하지? 태스크라고 한번 표현해보죠. 자, 태스크런이라는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요 지금 원 버튼 제어를 하니까 상승 엣지, 라이징 엣지를 검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 btn의 엣지 그게 아까 R 트리거였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다다닥 만들어주고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btn1 엣지에 일단 btn을 물려주고 자 버튼이 어렵다. 자 btn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자 btn 엣지.q가 true가 되면 버튼이 눌려졌다였죠. 여기가 버튼이 눌려짐.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지금부터 이제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달고 가는 코드고 우리가 사용할 거는 요 카운터라는 저 변수 값인 거예요. 그럼 버튼이 눌려졌을 때 작업을 시작할지 말지를 요 태스크런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태스크런이라는 이 변수가 true냐 false냐를 볼 거예요. else and if. 그러면 true라는 얘기는 작업이 진행 중을 말하는 거고 얘는 작업 중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작업이 중지돼 있으면 태스크에다가
태스크런에다가 true를 대입을 해줄 거고, 진행 중이면 끌 거예요. 원 버튼 가지고 시작하고 끌지를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true면 켜진 거고 펄스면 꺼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태스크런이라는 이 변수가 true일 경우에,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 아래쪽의 작업은 버튼을 눌렀을 때 작업을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태스크런이라는 게 true라는 상황이 있고, 아니다, else인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타이핑을 하면서 말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얘가 true라는 얘기는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작업 중, 요거는 작업 종료, 요거는 지시를 하는 거고, 작업 시작해라 마라 버튼을 눌러서 지시를 하는 거고, 지시를 받아서 여기서 별도로 이제 제어가 될 거예요. 그럼 요 작업 종료일 때는 지금 관심 없습니다. 작업 종료일 때는 관심 없어요. 작업 중일 때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1초 간격으로 램프를 반짝이게 하겠다라는 작업이 저 태스크런 안에서 지금 구동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ST 언어로 코드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지금 이제 카운터 값을 이용을 할 거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희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작업을 위해서는요, 요 작업을 위해서는 요 한 줄 더 적어야 되겠네요. 요 작업을 위해서는 자, 9번 작업 한 개당 현재 자기 자신의 시간을 기억하는 변수가 한 개씩 필요하다. 요거는 지금 무슨 의미로 작성된 거냐면요, 요 카운터라는 변수는 카운터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이제 시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요 안에서 1초 간격으로 램프를 반짝이겠다라고 하는 코드를 쓸 건데, 그럼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냐면 1초 간격이라는 걸 만들어내려면 카운터 값의 차이를 계산해야 돼요. 지금 카운터 값과 과거의 카운터 값의 차이가 몇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카운터 값이라고 한다면 이 카운터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어요. 쟤를 그냥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카운터 값이라는 것은 저장을 해놔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 자체는 지금 조금 있다가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변수가 한 개 더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저 카운터 말고 뭘로 하지? 그냥 t라는 변수로 하나 쓰겠습니다. t, 시간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요 녀석에 카운터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요 카운트하고 똑같은 자료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udint로 가겠습니다. udint.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어떤 코드를 쓸 거냐면, 만약에 카운터 값하고 빼기 t라는 거 만들어놨죠. 요게 무슨 말입니까? t라는 값은 지금 처음에 PLC가 켜지게 되면 0부터 출발해요. 얘는 초기값이 무조건 0입니다. 얘도 초기값이 0이고 얘도 초기값이 0입니다. 그러면 0부터 출발하게 되니까 카운터 빼기 t라는 것은 시간의 차이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카운터는 지금 계속 요 아래쪽에 얘네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t라는 값은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근데 그 값이 처음에 0으로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카운터 빼기 0은 어떤 지금 현재 시간 빼기 어떤 과거에 고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코드에서 0이라는 값이 가지는 의미는 PLC가 켜지게 되면 0부터 출발하게 되니까 PLC가 켜진 시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말 자체는 현재 카운터 값이 올라가는데 PLC가 켜진 다음에 카운터가 얼마만큼 올라갔냐를 대표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자
이 값의 차이가 1000보다 크다면이라고 제가 쓸 거예요. 그리고 and if. 그럼 요한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그리고 나서 요 t에다가 카운터를 대입할 거예요.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코드인데요. 아두이노에서 요런 패턴을 주로 제가 사용합니다. 밀리스를 사용하는 패턴인데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요 코드를 어떻게 해석하시려기보다는 지금 제가 겨냥하고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요 1000이라는 이 숫자가 인터벌입니다. 간격. 지금 이 부분이 1000ms마다 한 번씩 실행됨. 요런 의미를 가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게 되면 카운터라는 값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1000ms마다 요 부분을 탕탕탕탕 트리거 신호를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 지금 우리가 할 작업이 뭡니까? 램프가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켠다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죠? 반짝반짝거려야 되니까 1초에 한 번마다 램프를 켜고 끄고 켜고 끄고를 반복하면 되니까 자 만약에 자 램프가 true다. true라는 얘기는 램프가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램프에다가 끄는 값을 집어넣고 else 왜 들여쓰기가 이러냐. 자 else 램프가 그렇지 않다면 꺼져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램프에다가 true를 대입하겠다. 자 그럼 코드 다 만들어졌죠. 예상되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얘는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산소처럼 그냥 존재하는 카운터 값을 올리는 애고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튼 눌렀을 때 작업이 시작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작업이 종료가 되더라. 그러면 그 작업이 시작이 됐을 때에 PLC는 뭘 해야 되냐면 카운터 값을 계산해 가지고 1초마다 요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그럼 태스크 런이라는 이게 true가 돼 있을 때 작업이 시작이 돼 있을 때만 요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작업이 중지가 됐을 때는 램프가 혹시나 켜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램프도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완성된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시는 분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좀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PLC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원래 원칙적으로 ST 언어에서 이렇게 쓰는지 안 쓰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됐죠? 반짝반짝 한 번 더 누르면 왜 안 꺼질까? 반짝 감 켜져 있을 때 누르면 일단 작업은 스톱 됐다 그죠? 작업이 여기서 여기 펄스가 여기가 아니네.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끄는 쪽은 이쪽이니까 여기 들어가야 맞는 거죠. 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4번 예제가 만들어졌네요. 아이 머리 아프다. 자 그럼 누르면 반짝 반짝 한 번 더 누르면 꺼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방금 보신 게 4번 예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예제는 요 예제를 이제 5번 예제로 하겠습니다. 버튼 2개, 램프 2개를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하시오. 기본 골격을 잘 잡아 놓으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럼 지금 타이머는 지금부터는 얘네 두 개가 고정이에요. 더 타이머가 늘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버튼하고 램프하고 요런 애들은 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코드 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버튼 2번이 있고 버튼 2번은 %ix 0.0.1입니다. 그리고 램프 2번은 %qx 0.55 이거 저장 여기가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 5번으로 가야지. 근데 저장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네. 자, 다시. 자, 버튼 2번은 %ix 0.0.1. 램프 2번은 %qx 0.0.1. 그 다음 필요한 게 작업을 시작하냐 마냐니까 자 태스크 run2 똑같이 만들고 그리고 저 버튼 2번을 눌렀을 때 엣지를 검출해야 되니까 btn2에 엣지 r 트리그 아니야 r 트리그 그 다음에 시간값 t2 얘는 udint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더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저 위쪽에 버튼 2번에 엣지를 검출해야 되니까 자 버튼이 엣지 검출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원 버튼 컨트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약간 불필요한 코드인데요. 작업 시작 버튼하고 종료 버튼이 따로 있으면 이런 불필요한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버튼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 버튼 가지고 온오프를 시키기 위해서 요 엣지 블럭이 지금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버튼 엣지 검출됐을 때 버튼 2의 엣지가 검출됐을 때 태스크 런 2가 이제 트루펄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램프 2번 컨트롤이 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럼 태스크 2가 작동 중일 때 태스크 2가 작동 중일 때 얘는 T2가 이제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T2가 요 카운터 값에 따라서 앞에 했던 것보다 조금 뭔가 수월하다는 뭔가 바꾸는 개수가 많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내가 뭔가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만큼 수준으로 했는데 요거보다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기 편하게 조금만 바꾸면 그 여러 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난이도와 기능성의 그 합의점을 좀 찾자면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수준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태스크 1이 작동돼 얘는 얘대로 돌아가고 얘는 얘대로 돌아가는데 얘는 T2라는 값을 베이스로 하고 얘는 T라는 값을 베이스로 한다. 그리고 요 T라고 하는 값은 시점이에요. 시점. 마지막으로 명령이 이 램프를 제어한 시간이 T라는 데 들어있고 그 사이사이 시간을 1초 간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T-ON으로 만들어놨던 그 1ms 타이머 카운터 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타이밍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더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버튼 1번을 누르면 램프 1번이 반짝인다. 얘도 누르면 반짝인다. 근데 둘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끄고 둘 다 누르면 둘 다 반짝 따닥 누르면 따닥 됐죠? 따닥 맞죠? 간격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예제가 5번 예제였습니다.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버튼 2개, 램프 2개를 제어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르렀냐면
요만큼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타이머 카운터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려운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뭘 한번 해보냐면 자 이제 예제 6번입니다. 예제 6 버튼 1 램프 1이 있고 버튼 1 램프 1이 있고 잠깐만요. 이게 되겠는지 잠깐 한 30초만 생각해 볼게요. 근데 되긴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잠깐 그 전에 이거보다 좀 쉬운 게 있겠는지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차피 1초 간격으로 걸리니까 자 버튼 한 개와 램프 두 개가 있고 버튼 한 개와 램프 두 개가 있고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시작된다. 그럼 요때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저 한 줄에다 적기 어려운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예제 6번 버튼 1 램프 2를 이용해서 버튼 1을 누르면 작업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램프를 A와 B를 하겠습니다. 램프 A와 램프 B A 켜짐 그 다음 네 가지 상황을 반복한다. 램프 A 켜짐 B 꺼짐 A만 일단 켜지고 그 다음 A 꺼짐 B 켜짐 요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A 켜짐 B 켜짐 A 꺼짐 B 꺼짐 요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보시오. 1초 간격으로 1초 간격으로 무한 반복함. 그러니까 버튼 1번을 누르면 램프 두 개가 어떤 패턴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데 요 지금 네 가지 스테이트를 등 간격으로 반복하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이거를 등 간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간격으로 반복하도록 구현할 거예요. 태스크 순차 제어라는 거를 내일 해볼 건데요. 오늘은 등 간격으로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얘가 제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버튼 한 개와 램프 두 개. 버튼 한 개와 램프 두 개. 자, 그럼 예제 6번은 여기서 그냥 버튼 달아놨는데 버튼 한 개만 있다고 그냥 칠게요.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럼 요거를 우리 예제 6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요대로 유지를 하고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큰일입니다. 자, 지금 버튼 2번하고 태스크 2번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싹 지워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버튼 눌렀을 때 작업이 시작되냐 마냐 이미 여기서 결정돼 있고 그죠? 요 태스크가 시작됐을 때 요 안에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느냐 이제 요 부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태스크가 작동되면 1초 간격으로 네 가지 상태가 반복된다라는 게 들어가는데 1초 간격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했던 그 코드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if 저 카운터가
카운터 빼기 t가 1000보다 크다면, 아까 이게 1초 단위가 밀리세컨이니까 1초 간격이라는 타이밍이고, 자 then 그러면 t에다가 카운터 값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이 패턴을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알아두면 좋은 어떤 패턴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은 1초 간격으로라는 어떤 그 조건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그때 램프가 4가지 그 단계가 있었죠. 0, 1, 2, 3, 4.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라면 변수를 부울 타입으로 써요. 비트를 씁니다. 이거든지 저거든지, 켜지든지 꺼지든지. 근데 지금은 단계가 4가지, 켜짐과 꺼짐을 넘어서는 2가지 단계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부울리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울리안을 넘어서는 것 중에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뭐냐면 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스테이트고, 타입은 부울보다 한 칸 큰 바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는 255까지 저장할 수가 있어요. 비트보다 바로 큰 게 바이트니까 할 수 없다, 그죠? 뭐 4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 별도로 없으니까 비트가 아니고서는 바이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저 스테이트라는 변수는 0으로 출발하겠죠? 그러면 바이트가 바이트로 만든 요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0, 1, 2, 3, 4개죠, 그죠? 1대 원하는 제어가 작동되면 된다. 그러니까 요 4개 중에 한 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if 스테이트가 0하고 같다. 그럼 0하고 같을 때 얘를 한 번 했으니까 스테이트를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한 번 하면 다음 칸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테이트가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else if 스테이트가 1이라면 이거 then 붙여야 되나? 오늘 else if 문까지 한번 해보네요. 자, 그러면 스테이트가 2가 됩니다. 0이면 1이 되고 1이면 2가 되고, else if 스테이트가 2면 스테이트는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else if 스테이트가 3이면 이제 끝까지 다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else if, end if입니다. 그럼 지금 요 state라는 변수는 1초마다 한 번씩 여기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되는데, 0이었으면 1이 되고 1이었으면 2가 되고 2였으면 3이 되고 3이었으면 0이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고, 요때 첫 번째 램프 제어 패턴이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 두 번째 램프 제어 패턴, 세 번째 램프 제어 패턴, 네 번째 램프 제어 패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1초 간격으로 4가지가 이게 반복이 되면서 실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변수 이름은 램프와 램프2입니다. 자, 램프가 true고 램프2는 펄스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펄스고 얘가 true입니다. 세 번째는 둘 다 true고, 네 번째는 둘 다 펄스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 태스크가 종료됐을 때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면 되니까, 버튼 눌러서 태스크가 이제 작업이 종료됐을 때는, 어볼트 됐을 때는 램프 2개 다 꺼지는 쪽으로 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요 스테이트라는 변수도 0, 1, 2, 3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스테이트가 2인 상태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모든 작업은 시작 지점이라는 게 초기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스테이트가 0일 때가 모든 거의 초기화 지점이라고 한다면, 스테이트라는 저 변수에도 0이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죠.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났나 보네.
자, else if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저 else if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게 따로 있구나. 죄송합니다. 자, else if, 자, else if는 str.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였군요. 코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치껏 코딩을 하고 있는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요 버튼을 누르면 얘가 램프 1번, 램프 2번이에요. 켜지고, 켜지고, 둘 다 켜지고, 둘 다 꺼지고, 켜지고, 켜지고, 둘 다 켜지고, 꺼지고. 요걸 무한 반복하겠다, 그죠? 그리고 얘를 누르면 꺼지는 거고, 다시 누르면 1, 2, 3, 4. 1, 2에서 꺼지면 다시 누르면 다시 1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됐죠?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해서 지금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잠깐 한 1분 정도 잠깐 호흡을 고르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다. 날씨가 더우니까요. 날씨가 더우니까 조금 힘듭니다. 제가 더위에 약해가지고 에어컨을 켜기에는 아직 그다지 그 정도로 덥지는 않고, 또 에어컨을 켜게 되면 이게 잡음이 마이크로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또 좀 조심스럽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는 뭘 한번 해보지. 근데 생각보다 제가 예제를 너무 빨리빨리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중간중간에 쉬운 것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다음은 어떤 걸 한번 해보냐면요. 예제 7. 자, 버튼 1개, 램프 1개가 있을 때, 자, 버튼 1을 눌렀다가 뗀 시간만큼, 아니다.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버튼 1개, 램프 1개가 있을 때, 버튼 1을 누르면 램프가 3초간 켜져 있다가 꺼지도록 하시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 30초 동안 머릿속으로 한번 고민해보세요.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져요.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지는데 3초 뒤에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를 하자면 3초 이내에 버튼을 1회 더 누르면 3초가 연장된다. 그러니까 딱 누르면 3초 뒤에 꺼지는데, 꺼지기 직전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그 3초라는 시간이 연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요게 예제 7번입니다. 근데 굳이 뭐 똑같은 회로라서 계속 같이 갈 필요는 없겠는데 계속 가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XG 5000 안에 있는 이 변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제가 캡처 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서 어딘가에다가 집어넣어 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여기 요렇게 저번에 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변수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으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집어넣어 놓을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예제 7번으로 바꾸고, 자, 버튼 하나, 램프 하나.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겠습니다. 버튼 2번 거 싹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버튼 눌렀을 때 엣지 검출해 태스크 툴은 얘는 필요 없겠네요. 자, 그리고 기본 코드는 얘는 지금부터는 그냥 산소처럼 있으면 되는 거고, 요 위쪽에 자, 버튼 눌렀을 때 뭐 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도 필요 없고. 자,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 그럼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잠시만요. 저 속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뒤에 가가지고 트럼 한번 시원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제가 만성질환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만성질환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속이 부글부글하고 약간 그런데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제가 텐션이 좀 떨어져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자, 아무튼 이 지점에서는 램프가 켜진다. 근데 램프가 꺼지는 거는 얘 몰라요. 램프가 꺼지는 것은 관심 없다. 그러니까 얘는 램프를 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램프를 켜니까 램프 1번이 램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자, 램프가 true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램프가 언제 꺼지냐 이거예요. 램프가 꺼지는 거는 얘는 관심 없어요. 그럼 별도로 만들어 줘야 돼요. 램프가 꺼지는 지점을 만들어 보자. 그럼 그 규칙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램프가 만약에 켜져 있다면 얘를 눌러가지고 켠 거잖아요, 그죠? 켜져 있다면 3초 뒤에 램프를 끄겠다. 요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3초라는 시간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얘가 너무 무채 꺼지는 거에 관심 없다고는 하지만 약간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좋다. 램프가 켜진 시간을 내가 저장해 줄게. 그리고 t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내부에 돌아가고 있는 이 카운터 값을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t라는 값은 램프가 켜져 있을 경우에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램프를 켠 시간이 이 PLC 내부의 타이머 카운터 값이 저장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램프가 만약에 켜져 있을 경우 if 램프가 true일 경우에 램프가 켜져 있다는 말이죠, 그죠? 램프가 켜져 있을 그 경우에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흘러가는 요 카운터하고 t하고 그 뺀 시간 값이 3000보다 크다. 그럼 뭡니까? 요 말 자체가 해석해 보건데 버튼을 눌러서 램프가 켜진 다음 3초가 지났다라는 말하고 같죠. 요 t라는 거는 요 버튼 눌렀을 때 딱 고정된 카운터 값이에요. 과거의 값입니다. 그 뒤로 업데이트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카운터라는 값은 여기서 미친 듯이 1ms 단위로 다다다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 두 개가 처음에는 차이가 없다가 계속 차이가 벌어지겠죠. 카운터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그 차이가 3000ms 이상 딱 벌어지게 된다면 요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해석하건대 3초가 지났다가 되는 거죠. 그럼 램프를 꺼버리면 되죠. 됐죠? 그럼 램프를 끄게 되면 그 다음 턴에는 요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 꺼졌으니까 램프가 켜져 있다라는 대전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램프를 켜는 부분은 여기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고, 램프를 끄는 부분은 요 부분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다. 번갈아 가면서 작동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아우, 가슴 답답하다. 역류성 식도염의 그 부작용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복숭아 씨 있잖아요. 복숭아 씨를 씹지 않고 삼켜서 복숭아 씨가 여기쯤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이 나요. 딱 뭔가 흐름을 막고 있는 그런 느낌. 좋지 않다. 자,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켜지고 하나, 둘, 셋 꺼지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얘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꺼지기 전에
한 번 더 누르면 하나, 둘, 셋 됐죠. 계속 누르면 계속 연장이 되겠죠.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누르고 하나, 둘, 셋 딸까닥 됐죠.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3초 뒤에 꺼진다. 아주 잘 작동되죠. 좋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이제 7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밀리스를 응용해가지고 또 뭘 한번 만들어 보냐면 버튼 한 개, 램프 한 개가 있고 이번에는 조금 상황을 바꿔가지고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이 2초 이상인 경우에 램프를 토글 한다. 그러니까 램프를 토글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켜는 거를 토글 한다라고 지금 표현할 거고,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바로 토글 되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뗀 시간이 3초 이상 하겠습니다. 3초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길게 눌렀다 떼야 램프가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요 카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8번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어야 내일 하게 될 순차 제어를 조금 이해를 하시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거는 오늘 한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늘 한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어려우니까 긴장을 타셔야 됩니다. 8번 예제. 자, 변수는 뭐 특이사항 없겠네요. 똑같이 유지를 하고, 중요한 거는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싹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진짜 속이 너무 안 좋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갔다 올게요. 으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버튼을 누를 때의 상승 엣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을 눌렀다 뗀다라는 지금 동작이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버튼을 눌렀다가 뗀다는 얘기는 버튼을 누른다, 상승 엣지입니다. 누르고 있던 버튼을 뗀다, 하강 엣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의 사이 시간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이다. 납득하실 수 있나요? 버튼을 누르고 계속 하이로우로 판단하면 그 시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상승 엣지는 버튼을 누른다, 하강 엣지는 누르고 있다가 뗄 때 하강 엣지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눌렀다가 뗄 때 사이에 타이머 카운터의 차이를 계산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기능을 구현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강 엣지를 찾아내는 함수 블럭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자, btn 이미 엣지라고 해놨네. 얘를 이름을 바꿀게요. 얘는 라이징 엣지 r 엣지라고 하고, 얘는 폴링 엣지 f 엣지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r은 위에 있는 거는 라이징, 요거는 폴링, 그 위에는 f 트리그, 폴링 엣지를 검출하는 함수 블럭이고요. 인스턴스 등록해 주겠습니다. R 엣지, F 엣지. 그럼 요게 상승 엣지, 요게 하강 엣지죠, 그죠?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그럼 요게 R 엣지가 버튼을 누를 때고, F 엣지가 버튼을 눌렀다가 뗄 때입니다. 버튼을 눌렀다가 뗄 때의 하강 엣지. 그리고 T라는 변수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때 요 T라는 변수 안에
카운터 값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 자체가 상승 엣지의 가 발생했을 때의 카운터 값 맞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눌렀다가 뗐을 때. 자, 만약에 흘러가는 카운터하고 t하고의 시간차가 3000보다 크다. 이 무슨 말이죠?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 사이의 시간차가 3초 이상이라는 말하고 같죠? 왜냐하면 t라는 변수에 상승 엣지의 시간값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버튼을 눌러야 뗄 때 하강 엣지가 발생하니까 지금 요 지점은 무조건 상승 엣지가 발생해야 하강 엣지가 발생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t라는 변수는 만들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럼 이거는 버튼을 눌렀다가 뗀 사이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게 3초보다 큰 경우에 램프를 톡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톡을 시킨다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 반대되는 결과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램프가 투르면 펄스를 놓고 펄스면 투르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램프에다가 펄스를 대입하고 아니면 램프에다가 투르를 대입한다. 그리고 종료. 다 끝났죠? 그러면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이 3초가 아니라면 지금 램프는 전혀 반응이 없고 3초 이상 눌렀다가 딱 뗄 때 그때 램프가 짠 하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그냥 누르면 얘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그래도 반응이 없네. 하나, 둘, 셋. 좀 짧았나 보네. 하나, 둘, 셋. 꺼지죠, 그죠? 근데 그냥 누르면 반응 없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눌러도 반응 없고 하나, 둘, 셋. 됐죠? 길게 눌러야 반응을 하더라. 됐네요. 자, 방금 보신 게 8번 예제입니다. 아우 썩이 너무 안 좋다.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준비한 예제는 다 구현이 끝났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것저것 예제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막 제시해 주시면 돼요. 요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하는 거와 좀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제 9번을 한번 만들어 보죠. 예제 9번은 버튼 한 개, 램프 한 개가 있고요. 간단하게 버튼 한 개, 램프 한 개가 있고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만큼 램프가 켜짐을 유지하도록 하시오. 그럼 이 예제는 예제 7번하고 8번을 합친 거와 같죠. 버튼을 눌렀다가 좀 차이가 있구나.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만큼 램프가 켜짐을 유지하시오. 이것 좀 재밌겠네요. 아우 갑자기 급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은 우리가 여기 측정해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요 지점에서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은 요겁니다. 뭐 제어하는 건 좀 이따 두고 이거죠, 그죠?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 그럼 요거를 요 값을
요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지금 이 값 자체가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보시다가 다들 도망가셨나 보다. 그럼 지금 이 값은 뭐 그다지 큰 값이 아닐 거기 때문에 부호가 없는 uint 정도의 변수에다가 저 시간값을 한번 기록을 해놔 보겠습니다. 그럼 저 변수 이름을 뭘로 하지? btnt라고 하죠. 자, btnt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을 저장할 거고 uint 부호가 없는 인테저 타입으로 하고, 그리고 요 값을 btnt에다가 싹 기록을 해두겠습니다. 골드지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렀다가 딱 뗄 때 요때 어찌 하면 될까? 잠시만. 요 시간하고 요 카운터 값하고, 그럼 지금 여기서 LED를 일단 켤 거거든요. 여기서 LED가 켜집니다. 램프가 true가 될 거예요. 그럼 LED가 딱 켜지고 꺼지는 부분을 여기서 구현을 할 겁니다. 만약에 좀 전에 했다 그죠? 램프가 true 켜져 있다면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만큼 유지 후 종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은 여기 기록을 했어요. 뭐 2초든 3초든 저장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그 사이 시간을 재려면 어쨌든 카운터 값도 기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t에 t라는 변수가 여기 써졌구나. 그럼 여기서 어차피 t 여기 계산하면 노는 애니까 t에다가 요때의 그 카운터 값을 다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의 지금 의미는 버튼은 램프가 켜진 시간이 되는 거겠죠. 요때는 요 t가 처음에 쓴 의미는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려고 썼는데, 이미 눌렀다가 떼면 그 역할은 소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요 t라는 변수에다가 다시 카운터라는 값을 저장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램프가 켜진 시간을 다시 저장을 하겠다. 그럼 여기서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카운터 빼기 t가 램프가 켜진 다음에 흘러가는 그 시간의 그 차이가 btnt보다 크다면,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 그 차이보다 더 크게 벌어진다면 램프를 꺼버리겠다 이러면 되겠죠. 작동될까요? 저 작동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되는지 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러 났다. 왜? 이게 자료형이 서로 다르면 비교가 안 되나 보네요. 자료형이 다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키워주면 되겠죠. UD 인트로 바꾸겠습니다. 문제없이 되네요. 약간 쓸데없이 메모리를 낭비를 하긴 했지만, 자, 다시 런 모드로 바꿔주고, 자, 그러면 짱땅 하나 되죠. 1, 2, 3 짱 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죠? 버튼을 눌렀다가 뗀 시간만큼 램프가 켜져 있도록 해라. 다 만들어졌죠?
됐습니다. 뭐 녹한다의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내용이 흥미가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도 모르겠고 재미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 내용을 지금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뭘 한번 해볼까? 그 다음은 이제 오늘 할 만한 수준은 다 했는데요. 이제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문자열을 한번 다뤄볼까? 자, 예제 10번부터는 약간 보너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제 10번. 예제 10은 현재 그 PLC 내부에 타이머 카운터 값을 문자열 형태로 출력하시오. 지금 이 예제 10번의 의미는 PLC에서 문자열 변수를 활용을 하라라는 의미를 왜 제가 지금 이 예제를 여기 추가를 하냐면요. 요런 애들만 위해서 라이브 방송 한 편을 편성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이사이에 필요하다면 지금 하는 것처럼 노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를 예제 10번으로 바꾸고 자, 필요한 애들만 빼고 싹 다 지우겠습니다. 그냥 얘는 아무 작업도 안 합니다. 그냥 타이머 카운터 값만 있으면 돼요. 요 타이머 카운터 값을 잠시만요. 문자열로 출력을 하려면 이렇게 하죠. 그냥 무작정 출력하는 게 아니라 1초 간격으로 문자열을 출력하겠다. 그러면 1초라는 요 타이밍이 필요하니까요. 요 1초라는 타이밍이 요 t라는 변수 빼고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타이밍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카운터 빼기 t가 1000보다 크다면 t에다가 카운터를 대입하겠다. 그리고 end if 종료합니다. 그럼 지금 요 조건문은 1초에 한 번마다 걸리게 되는 조건문이다. 그럼 여기에 뭐 어떻게 출력할 거냐면 현재 카운터 이꼴 뭐뭐뭐 밀리세크 이런 형태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게 그 PLC에 보면 요 문자열 변수가 있거든요. 문자열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쓰는 방법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자, 변수 이름을 myString이라고 했습니다. myString. 그리고 타입을 딱 눌러보시면 스트링이 있어요.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요걸만 만들어보죠. 그리고 자, 스트링, myString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때 문자열이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요 쌍따옴표 두 개가 나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을 그 지칭하는 시그니처예요. 쌍따옴표 두 개가. 근데 얘는 해보면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그죠? 에러 나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요건데 얘는 문자열이 한 개짜리 따옴표입니다. 한 개짜리 따옴표. 그럼 요까지 해두고 코드를 올린 다음에 모니터에서 살펴보면 이 또 꺼졌구나. 자, 모니터에서 살펴보면 myString이라는데 나는 문자열입니다가 들어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현재 카운터 이꼴이라고 쓰고, 현재 카운터 이꼴이라고 쓰고, 그 다음 요 뒤에다가 그 붙이는 거예요. 저 현재 카운터 값을, 요 카운터 값을 붙이는데, 아두이노에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카운터 요렇게 하면 요거 뒤에 요거를 붙이라라는 의미인데요. 얘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죠? 너무 어떤 파격적인 문법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이 카운터 값을 문자열로 바꿔서 문자열끼리 붙이는 연산을 해야 됩니다. 카운터 값을 문자열로 바꾼다. 그럼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내부에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뭐지? 우리 그 요 PLC 하실 적에 ST 언어 쓰실 적에 잘 모르겠으면 F1을 눌러 보시면 요 그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제가 골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기본 펑션이라는 데 가 보시면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문자 스트링 뭐뭐뭐 투 스트링이라고 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뭐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카운터 값이 udint니까 udint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얘를 이거 맞나? 여기 있네요. udint to string이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펑션,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udint to string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잠시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까지만 하면 in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이 뭐 어떻게 쓰는지 자 일단 될 것 같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바로 대입하면 되네. 그러면 in의 카운트고 요까지 하면 일단 컴파일 에러가 안 나야 되겠죠, 그죠? 에러 나네. 리턴 타입이 있어서 그럼 얘는 반드시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요 뒤에 붙일 건데요. 얘를 요 뒤에 붙일 건데, 문제는 얘를 여기 어떻게 붙일 거냐. 요 현재 카운터 이꼴 뒤에 저 카운터라는 걸 붙이고 싶은데, 요거를 문자열로 바꾸는 것까지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저기 붙일 건가 하면 걔도 함수를 써야 돼요. 함수 블록 중에 문자열끼리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컨캣 요거겠죠. 뭐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요 딱 아래쪽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 그죠? 그러면 컨캣. 자, 그럼 요 안에 마이스트링이라는 값 변수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자, 가로 열 닫아내. 여기 설명대로라면 in1, 2가 들어가면 돼요. in1, 2. 그럼 in1은 현재 카운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in2는 요 문자열로 바꾼 얘가 저 안으로 그냥 쏙 들어가면 되죠. 요만큼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체가 지금 문자열로 카운터 값을 문자열로 변환한 거기 때문에 얘 문자열이고 얘 문자열이고 요 함수는 요거 두 개를 문자열 수준에서 붙이라라는 거니까 마이스트링 안에 현재 카운터 이꼴 몇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컴파일 되는 분위기다, 그죠? 그럼 런 모드로 전환하고
결과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면 억지로 이렇게 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모니터 시작. 그럼 현재 카운터 이꼴 뭐 원하는 형태로 카운터 값을 문자열 뒤에 딱 붙여가지고 출력하는 거 완료됐다, 그죠? 근데 요 뒤에 밀리세컨드라는 단위까지도 문자열로 한번 저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 마이스트링이라는 데다가 한 개 더 쓰면 되겠죠? 마이스트링은 첫 번째 값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마이스트링이 되는 거고 뒤에 달라붙는 얘가 문자열로 밀리스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지거 뒤에 얘를 붙이겠다. 앞에 거는 자기 현재 거 값 유지를 하고 뒤에 그걸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접두사 전미사 값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요게 접두사 전미사 값.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아, 되는 분위기. 바로 딱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됐다, 그죠? 현재 카운터 머시기 됐네요. 근데 이 문자열로 만들어 놓은 요 값은 뭐 PLC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기능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오늘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해본 게 되는 거고요. 요거 예제 10번입니다. 자, 그 외에 소소한 예제. 얘는 뭐 별도의 회로도 필요 없으니까 한두 개 정도만 더 해보면 오늘 분량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보냐면 이번에는 자, 예제 11 1초 간격으로 올라가는 카운터를 다시 재정의를 하겠습니다. 1초마다 올라가는 카운터를 그러니까 1ms마다 올라가는 그 밀리스 타이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1초라는 타이밍을 만들어낸 다음에 1초 간격으로 올라가는 그 카운터 값을 이진수로 여기 위치가 뭐였죠? 모니터, 그러니까 저 디버그하는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그리고 나머지 이거를 이 값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잘 보세요. 이제 요 프로젝트에서는 마이스트링 빼고 마이스트링 없습니다. 1초에 한 번마다 실행한다. 이미 여기 골격 만들어 놨다, 그죠? 오, 큰일 날 뻔했네. 이거는 직전 예제고요. 자, 11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1초 간격 1초일 때마다 마이 카운터라는 걸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호가 없는 인트로 하고 여기서 마이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마이 카운터는 마이 카운터 플러스 1. 그럼 1초마다 1씩 올라가는 마이 카운터라는 게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럼 요 값을 여기 만들어진 이 마이 카운터라는 이 값을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니터 시작을 눌러보면 마이 카운터라는 값이 1초 단위로 하나씩 딱딱딱딱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 그죠? 그럼 지금 녹한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값을 이진수로 쪼개가지고 그 램프에다가 이진수로 업 카운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요 함수 블록 중에 쓸만한 게 제가 보니까 숫자를 이진수로 쪼개는 게 있더라고요.
맞나? 잠깐만요. 간만에 보니 또 기억이 잘 안 나네. 한번 해봤는데, 한번 해봤는데, 또 간만에 보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씨, 뭐더라?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늘 준비된 이건 없다. to BCD. any bit.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요만큼만 하고 그냥 종료할까요? 쓸데없는 내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제 10번까지 해가지고 요까지 딱 해가지고 그 훈훈하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자, 내일 할 예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4편에서 할 내용. 자, 오늘은 3편에서는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타이밍에 대해서 아주 단조로운 작업,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제로 했다. 그리고 2번 4편에서는 타이밍을 생성하고 여러 가지 순차적인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그럼 3하고 4의 차이가 뭐냐면요. 3편에서는 작업과 작업 사이의 시간이 그 등 간격인 겁니다. 동일한 시간 간격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4번 예제는 4편에서는 이 여러 가지 작업이 작업 사이의 시간이 들쭉날쭉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붕어빵을 굽는 작업을 시뮬레이션 해본다. 붕어빵 틀 뚜껑을 연다. 2초 유지입니다. 2초간 유지하고 그 다음 붕어빵 반죽을 넣는다. 3초 유지. 시간이 같지 않다, 그죠? 2초 있다가 그 시간 사이 시간이 3초로 바뀝니다. 그 다음 붕어빵 틀 뚜껑을 닫는다. 1초 유지. 그리고 붕어빵을 돌려가며 굽는다. 6초. 그리고 완성된 붕어빵을 배출한다. 2초. 이 작업을 계속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오의 작업을 무한히 반복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PLC에서 신호를 출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컨디션도 안 좋은데다가 뭔가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좀 뜨미지근한 것 같고 그래서 녹화하다가 전혀 어떤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 어떤 활력소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별로 흥미가 없는 내용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은 요 정도 해가지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요 내용을 일단 PLC 시리즈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어쨌든 그 시작된 것은 결론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고 보시든 안 보시든 지정된 내용을 해 나갈 텐데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약간 특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살짝 좀 하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긴 있네요. 아무튼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녹한다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 분위기를 보아하니 딱히 질문이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 오늘 녹한다가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마무리 멘트만 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딱 선택을 해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누르시면 뭐 일정 회원 가입을 하는 절차인데요. 일정한 금액대가 있고 그 금액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어쨌든 간 녹한다의 곡간을 채워주는 방식이니까요. 전자의 방식이든 후자의 방식이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습니다. 저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서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그 카카오톡 저 로고 있죠? 저거를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셔서 저 로고를 누르시면 바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뭐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저 제약 사항 같은 건 없으니까요. 뭐 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뭐 재미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드리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오픈톡방에서 하도록 하고요. 끝났습니다. 카트